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월요일까지 휴일이었어요.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3일 동안 혼자 돌아가게 된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,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국장이 마감되는 것을 보고 제가 이 멤버십 공유방에다가 이렇게 미국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24K 위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걸 보니까 투심이 이 비트코인 쪽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3일 동안 어느 정도의 이 알트장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또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최근 3일간의 움직임을 보면 네오 같은 경우가 정말 꽤 많이 올라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60% 넘는 상승을 했고 또 이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이 주말과 이 미국의 연휴 기간 동안에 35%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원 중후반대에서 이제는 4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몇몇의 알트들이 좀 크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력 코인들이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솔직히 알트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에요. 그럼에도 최근 이 일주일간의 움직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알트들도 꽤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생각보다 꽤 세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은 좀 더 약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. 그리고 뭐 XRP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못 오르기도 했고요.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이 비트코인이 지금도 24.9K를 보이면서 정말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 강력한 저항선인 25.2K를 또 쉽게 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저항선인 25.2K 이 구간이 의미가 꽤 커요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이 루나 사태 이후로 이렇게 크립토 윈터에 접어든 이후 단 한 번도 지금 이 선을 넘어서지 못한 벽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이 선을 넘어선다면 진짜 크립토 윈터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인데 우리가 이 200주 이동 평균선에 어느 정도의 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보면 이 비트코인이 이 200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지난 사이클을 봐서도 대부분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맞고 올라섰는데 이 작년 같은 경우가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차트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지금 이 노란색 요 선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가리키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 200주 이동 평균선에 거의 붙어 있으면서 아직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200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던 이 시점이 보시는 것처럼 6월 달이고 그리고 이 6월에는 이 루나와 시파이 업체들이 붕괴된 이유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머물렀었고 25,000달러를 뚫어낸다면 지난 크립토 윈터 이후 단 한 번도 올라서지 못한 곳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역사적인 지지선인 200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5K 돌파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의미 있는 큰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25.2K 요 선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맞고 올라서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 좀 더 높은 비용을 치르려는 그런 매수세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이 가격대에 머문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. 근데 아무래도 지금 주말 3일 동안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장이 열리면 이 미국 장의 흐름에 따라서 당장 돌파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좀 어느 정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미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
이 마스터 캐노비가 이 비트코인 마스터 플랜 해가지고 꽤 정리를 잘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자주 좀 말씀을 드리는데, 이 차트를 며칠 전에 업데이트를 했어요. 그래서 요 트윗을 올린 건데, 뭐라고 했냐면, 이 캐노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바닥 이 재시험, 리테스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현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업데이트한 차트를 올렸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, 그래서 작년 제가 이 차트를 처음 소개시켜 드릴 때만 해도 이 바닥 부근을 2022년 11월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, 그런데 이 결국에는 캐노비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77%를 찍었고, 이 캐노비는 마이너스 82% 정도까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이 리테스트 존을 이렇게 지금 표시해 놨어요. 그러면서 이 캐노비는 지금 현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, 그러니까 이 글에 한 댓글이 달렸는데, 그럼 현금 포지션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. 그러니까 캐노비의 말이 80% 정도다라고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. 그러니까 나름 이 바닥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캐노비도 이 작년 11월 그때 한 15.5K까지 떨어졌던 그 바닥대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현금을 80%나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최근 이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을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요즘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뭐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쉽게 올려줄 것 같아? 뭐 그런 글들이 좀 보이는데, 막상 작년 뭐 11월 달 그때 바닥에서 주운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진짜 다시 이 찐바닥을 준다면 현재 이렇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태우고 간다라는 건데, 과연 진짜 뭐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태우고 갈까?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인간의 심리 측면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,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보라색 선이 반감기를 의미를 하는데, 지금 뭐 코인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반감기 이후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과거 실제로도 이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반감기에 가까워진다는 것인데, 그렇다면 이 반감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의 심리는 빨리 내가 매수를 해야 이 반감기 이후의 상승분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이클을 보면 바닥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은 후에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어요.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심리를 볼 때 진짜 여기에서 찐바닥이 다시 한번 오려면 지난 사이클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이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을 만든 이 캐노비도 사실 그런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, 오늘 트윗을 또 하나 올렸는데 그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트윗인데, 보시면 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하고 이 마켓 사이클의 심리라는 이 그림을 지금 겹쳐서 이렇게 올려놨어요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, 이 팬데믹과 반감기 포모로 이 비정상적인 그때 그 현상을 제거하면 이 서로의 차트가 엄청나게 잘 겹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,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리테스트 하는 시점은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,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러면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, 보시는 것처럼 이 캔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고, 그리고 이 그림이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이 그림이 이 마켓 사이클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인데, 지금 요것을 겹쳐서 보니까 이때가 좀 이상하게 좀 더 삐져나와 있는데, 이때는 이 팬데믹과 반감기 포모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이 움직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이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이
이렇게 비슷하게 정말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마켓 사이클 이 그림으로 볼 때 이때가 이 작년 11월에 FTX 사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,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이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, 이때가 대략적으로 올해 8월 9월쯤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트윗에 또 하나의 댓글이 달렸어요. 여길 보시면, 그럼 그때 그 이벤트가 중국발 뉴스로 보고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캐노비가 뭐라고 하냐면,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, 그것이 전쟁, 경기 침체, 뭐 또 다른 큰 거래소의 붕괴, 아니면 중국, 우리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,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. 2023년은 강세장의 해가 아닙니다. 기회가 가득한 축적의 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캐노비는 예상치 못한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바닥을 다시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또 만약에 이 진짜 8월달, 9월달에 이 바닥을 찍게 된다면, 이 자신이 작성한 이 마스터 플랜은 어떻게 보면 이 바닥 시점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뒤로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, 솔직히 이 마스터 플랜 이 일수는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. 그렇게 보면 자신이 작성한 이 플랜이 어그러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새롭게 바닥을 본다라는 얘기인데, 뭐 물론 이 예상치 못한 이런 충격적인 일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안 일어난다면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또 하나 좀 넌센스라고 생각된 것이, 현재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일을 8월과 9월 사이에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, 이 8월, 9월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뭐 많은 분석가들이 올해를 이렇게 축적의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캐노비 역시 자신이 이렇게 쓴 것처럼 올해는 축적의 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, 한 시점을 기다릴 게 아니라 뭐 떨어질 때마다라도 주어야 하지 않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요 트윗도 하나 보여드리면, 지금 똑같은 이 마켓 사이클 심리의 요 그림을 올려놨는데, 여기에다가 그 시점을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. 그래서 이걸 보면 요때 이렇게 떨어졌던 요 시점을 작년 6월에 그 루나와 이 디파이 시파이 업계 붕괴의 그 시점으로 보고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졌던 요 시점을 작년 11월 이 FTX 사태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상승한 이 시점을 올해 1월로 본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. 그런데 이것도 또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이건 역시 참 그럴싸하게 보여요. 결국 이 캐노비가 그린 이 그림대로 흐를지, 아니면 이 사람이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흐르게 될지, 이것은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게 될 겁니다. 그렇다면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베팅을 해야 되냐, 아니면 캐노비의 예상대로 여기에 베팅을 해야 되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굳이 이 둘 중에 하나에 베팅할 필요가 있을까?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, 만약에 내가 현재 지금 수량을 다 모았고 아니면 뭐 더 투입할 현금이 없다면 지금 있는 것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지금 같은 장 경우에도 현재는 뭐 오르는 것만 오르기 때문에 괜히 이 오르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현재 가진 것을 팔고 또 오른 것을 탔다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 수량만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량을 지키는 것도 투자 전략 중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또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이 현금 비중이 된다면 진짜 확실한 수익은 분할 매수, 적립식 투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회원분들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저는 이 매주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또 기록까지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게 2023년 1월 9일이니까 불과 한 달 전쯤 올린 블로그인데, 보시면 이때 저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0%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
어제가 월요일이어서 어제 매수를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수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16%로 불과 한 달 만에 양전환을 해서 지금은 또 10%가 넘는 이런 수익까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진짜 확실한 수익은 내가 좀 설령 좀 덜 먹더라도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진짜 올지도 또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예상치 못한 충격을 기다리기보다는 어차피 반감기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온다고 믿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일정 기간을 정해서 꾸준히 이 매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